모든 것을 알고 계신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최 원장님은 이미 스캔 끝났어요. 그러게요. 김준일 기자에 대해서. 예. 저한테는 저도 스캔 끝났는데 얘기 안 해줘요.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 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오늘 방청권 공개 추첨이 있었죠. 지금 이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법정 방청권 추첨 응모 중입니다. 예,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현재. 역시 팩트체크입니다. 예. 참고로 지난 탄핵 심판 때 현재 예. 방청권 신청 경쟁률은 796대 1.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식을 한번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제 여기 여론조사를 안 해서 그런데요. 그분들을 상대로. 예. 그분 중에 일정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 되고요. 예. 그분의 일정 부분은 굉장히 반대 입장에 놓일 거여서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지하는 쪽보다는 재판 자체를 통해서 이제 촛불을 갖다 이 촛불 혁명을 이루어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예. 일부는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지하는 분들. 지지하는 분들도 당연히 신청했겠죠. 그랬겠네요. 네. 근데 그 지지하는 분들이 좀 이번 재판에서 좀 재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반대하고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이제 품위가 망가지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이. 네, 전 대통령. 이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습관이 무서워서 예. 그래요. 오로지 습관 때문이었지. 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습관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로지 습관. 그렇죠. 그놈의 습관 때문에 네. 저의 습관을 탄핵시키겠습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예, 이게 그거를 봐야 되는데 헌재 때는 예. 인터넷으로 이거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거의 2만 명 정도 19,000여 명이 이제 신청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796대 1이라는 높은 게 나왔는데요. 이제 직접 가서 이번에 해야 되거든요. 예. 법원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순실 씨 이제 재판을 받을 때 2.66대 1이었어요. 3대 1이 안 됐습니다. 현장에서 했을 때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높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700대 1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진행 중이라서 수십 대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수십 대 1 정도. 예. 자, 정치인들의 행보에는 늘 이목이 따라다니죠. 수감 상태. 사람들 제일 재밌어 하는 게요. 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불구경하고, 그 다음에 제일 재밌어 하는 얘기가 감옥 얘기예요. 벌써 목소리가 은은해지잖아요. 자,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고로 이재용 제가 보기에는 보통 재벌들이 감옥을 독방 잘 못 사는데 이재용 이분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혼자 활동을 잘하잖아요. 누가 비서진들이 가방 들어 좀 놔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커피 타오면 제가 타오겠습니다. 근데 이재용 독서 운동으로 아주 모범적인 수강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조윤선 한번 보도가 나왔었죠. 5분마다 시간을 물어본다고. 예. 강박증이 온 거죠. 이제 그거는 이따 말씀해 주시고. 김기춘 두 분은 넉일은 자포자기형이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사실상 옥중투쟁을 하고 있다. 요거만 봐도 심리가 딱 보이죠. 네, 전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렇게 한 줄 보고 한 줄 통신을 보고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신범에 가까운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러니까. 근데 왜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눈빛을 피할까 저렇게. 자, 요거 좀 해석을 해 주시죠. 저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독립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독립적인 부분은 이제 심리적 거리감을 뜻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독방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방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본인의 생활 습관이 이전부터 있어서 이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생활 습관이 독서하고 운동이었으면은 독방에 있을 만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본인의 생활 습관이 쇼핑이에요. 그럼 독방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지요. 최순실.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떤 분이 만약에 본인의 최고의 낙은 여행이에요. 그거는 수감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주로 만약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독립적이고 본인이 책을 읽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는 독방에 있다 그러면 혼자 있어서 힘들겠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나 어떤 분한테는 사실 수감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다른 사람이랑 섞여져 있는 게 제일 힘든 사람도 있어요. 성직자 특히 스님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네. 또 그런 이유가 교도소에 있게 되면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절도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 반복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뵈면은 조금 약간 산만하세요. 행동도 많고 약간 시끄러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랑 영 어울리지 못하는데 그런 분이 대다수인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확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게 질서정연한 걸 좋아하는 분한테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 어떻게 안 살아보고 저렇게 하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독방 1.5평짜리, 1.09평짜리 독방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 독방이 사실은 VIP 방이에요, 감옥에서는. 그렇죠. 예. 보통 조폭 단체방. 출신들, 조폭 예. 두목 출신들은 다 독방을 원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감옥은 여러 가지 처벌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이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못하는 것도 처벌의 의미지만 또 다른 처벌의 의미는 프라이버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생활이 없어지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상호 의존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적어도 최소한도 하루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만은 본인만이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게 되는 어떤 본능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수감 생활을 완전히 깨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방에 있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감옥 안에서는 최적의 생활이 되는 거죠. 독방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면은 칸막이가 없으면. 혹시 징역을 사러 본 거 아닐까? 그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전과 조에서 뛰어오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감옥 가고 싶으세요? 없는 거를 만들 수 없잖아요. 아니 전과 조에서 나 전과 없으면 이게 뛰어오면 되는데 좀 수상한데?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었군요. 예, 구치소와 교도소 몰라요 사람들이. 예, 다르죠 조금. 예. 뭐 사실 그거는 전문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이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아니 법적으로는 잘 몰라요. 저 구치소 교도소는 갔다 와본 적이 없어요. 예, 구치소는 뭐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서울 구치소고 예. 경기도 의왕시에 있죠. 예. 원래는 이게 이제 서대문 그 형무소가 이전을 해서 이제 서대문에 있던 그 이제 예전에 경성 감옥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결국 이전을 해서 이제 경기도 의왕으로 간 것이고 구치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결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결수라 하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구속이 필요했을 때 이제 가둬두는 곳이 이제 있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다 미결수만 있는 건 아니고 1년 그러니까 최종형이 이제 1년이 좀 미만이거나 초범이거나 그래서 이제 형이 가벼울 때도 이제 기결수들도 일부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교도소는 아시다시피 이제 형을 기결수, 예. 기결수들이 주로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결수, 미결수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지방교도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지방구치소나.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있을 땐 미결수고 예. 미결수들은 징역을 아직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피의자아니에요. 예.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무죄 때문에 추정의 원칙에 그렇죠.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징역은 징벌과 노역이거든요. 그래서 구치소에 있을 때는 아직은 무죄이기 때문에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교도소로 가면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조건 일을 시켜야 돼요. 일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금고 이상형일 때 금고는 그러니까 그 갇혀만 있고 벌만 받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힘들어. 뭔가를 해야 그렇죠. 되는 아까 게. 우리 최명기 원장님 그랬잖아요. 예. 갇혀 있다가 어디론가 사람들인데 갔다 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출근한다 그래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래요. 네네. 자기 방에 있다가. 저는 세탁소에 근무했어요. 세탁. 네. 세탁이 범털들이 가는 데입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죠. 왜 그럽니까? 세탁소는 예. 교도소 내 모든 물품을 보급하는 곳입니다. 휴지 줘야 되잖아요. 네. 또 국가에서 지급하는 팬티, 양말 내이 줘야 네. 돼요. 그 휴지도 한 통 줄 때가 있고 딱 그 자기가 봐서 이쁘면 2통 줘요. 딱딱 양이 결정돼 있지만 늘 여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모포 줘야 되는데 좀 이쁜 사람은 깨끗한 모포 주고 담요. 네. 좀 미운 사람은 그냥 지저분한 거 주고. 그러니까 그걸 딱딱딱 배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보급 부대가 제일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예. 보급 부대예요, 여기가.
그래서 전 세탁소, 범털들이 가는 거. 검털이심을 본인이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를 세탁 공장, 네. 그다음에 종이 접는 공장, 그다음에 돌 깎는 공장, 벼루 깎는 거, 벼루 이런 거요. 힘들지 않아요? 기계가 다 해주니까. 아, 여기서 서로들 나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 왜냐하면 범털이고 네. 먹을 게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아, 아니 이 양반들이 얘기하라고. 그러게. 네.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네. 하니까 저희 더 많이 듣게 되네요. 서울 이제 범털 집합소라고 하는데 그 범털만 온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여의도 있잖아요, 정치. 네. 그러니까 형을 받으면 대부분 다 서울구치소로 그렇죠.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재벌들 다 이제 서울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네. 서울구치소로 가거든. 그러니까 재벌들 많이 들어오지, 정치인들 많이 들어오지니까 범털 집합소라고 하는데 구치소 특혜 논란이 있었는데 팩트 체크해 오셨는지. 예, 이제 사실 팩트 체크를 하려면은 이제 직접 취재가 원칙인데 참 이게 힘들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간접 취재를 통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했고요. 일단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았다 예. 안에서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이틀 동안 그 방에 수감되지 않고 그 교도관 사무실에서 있었다라는 건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그거는 그 방을 이제 개조하기 위해서 개조라기보다도 이제 도배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도배를 요구했다라는 박 전 대통령이 방이 더러워서 도배를 요청했다라는 이제 설이 내용은, 있었는데 그거는 법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건 아니다. 다만 2013년 이후에 도배를 안 해서 방이 더러워서 했고 이제 다른 그 재소자들과의 차단을 위해서 차단 벽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기간이 걸려서 이틀 동안 있었다. 이제 다른 재소자들하고는 차단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섞이면은 불편한 점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차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게 법무부의 공식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나온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예. 틀리네요. 자, 고위층, 소위 이제 VIP들. 이 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재용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징역을 잘 사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재벌들이 들어와서 보통 재벌들도 사회 관심사범이니까 독방에 넣거든요. 조폭두목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재벌들 이런 분들은 다 독방에 넣어요. 근데 한 3일 지나면서부터 재벌들이 울기 시작해요. 왜냐면 사회에서 지 맘대로 살다가 왔으니까. 네. 그런데 대표적으로 잘 산 분들이 최태원, 최재원 형제. 그래서 더 잘 산다는 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우리가 사회랑 격리가 됐을 때 제일 많이 힘든 게 밖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 너무 괴로워요. 내가 없는 동안에 이게 지분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없는 맞아요. 동안에 뭐 일이 생겨서 갑자기 상속과 관계되어 있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내가 없는 동안에 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없는 동안에 자꾸 이 일을 생각하게 되면 생각할수록 감옥에 있는 건 괴로워지는데요. 네. 반대로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없어도 잘 굴러가겠지. 오히려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편해지면 또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지낸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역으로 생각하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쩌면 조금은 벅찬 옷을 갖다 입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반대로 해보게 돼요. 그 안에서. 아니면 밖에서.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적응력이 뛰어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결국은 우리가 잘 지낸다 안 지낸다의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요. 어느 사회에서 잘 지낸다고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지내고 요구사항이 없으면 잘 지낸다고 생각해요. 못 지낸다고 생각하게 되면 규칙적으로 지내지 않으면 못 지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구가 많고. 네. 최순실은 애매해요, 제가 봐도. 네. 잘 지낸지 못 지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지내냐 못 지내냐의 가장 커다란 부분은 교도 생활의 규칙을 잘 따라주냐도 있지만 본인의 마음이 편하냐 안 편하냐예요. 예. 겉으로 보기엔 잘 지내도 본인이 괴로우면 못 지내는 거고요. 예. 겉으로 보기엔 못 지내도 나 나가서 꼭 기필코 이거 복수를 할 거야. 복수의 일념으로 의미 있게 살면 잘 지내는 거거든요. 본인은. 복수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조윤선 장관이 책을 읽고 있는 게 몽테크리스토 백작 책을 읽고 예. 있다고 이제 보도로 알려졌거든요. 보도, 예. 그게 이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됐는데 탈옥을 해서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책 읽으면 힘든데. 그래서 참 예. 용서하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감옥에 가면서 예수님,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굴까요?
예,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명박 전 대통령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운동할 기회를 줬고 술 끊을 기회를 줬고 독서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이런 심리 상태는 어때요? 정신질환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해자는 아직 사과할 생각이 없는데 피해자가 용서를 하는 경우에는 가해자한테 피해자한테 본인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줘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질환이네 결국. 아니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내가 이 분노와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서 용서를 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나를 위한 용서인 거예요. 나를 위한 용서. 네. 두 번째는 반동 형성이라 그래가지고요. 반동 형성. 그런 얘기가 좀 네. 그런 얘기는 아주 좀 전문적인 얘기죠. 네. 반동 형성은 근데 실제 이 심리랑 좀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장군이 전쟁에 나가도 죽을까 두려워 죽겠는데 마음은 막 쫄면서 겉에서는 하나도 겁나지 않은 척하면 이제 반동 형성인 거예요. 비슷하게 속으로 너무너무나도 밉고 너무너무나도 복수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할 수 없어야 정반대의 행동으로 무의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겹쳐 있을 수는 없나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그 두 개가 겹치는 게 정상이에요. 용서했다, 복수하고 싶다, 용서했다, 복수하고 싶다, 용서했다. 하루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너무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제가 부끄러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이 완전히 용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한번 방어 기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김한보님, 미국 우리 작가들이 이렇게 써줬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정봉주의 정치쇼를 듣고 있습니다. 감방 이야기 재밌네요. 제가 정식으로 얘기할게요. American Philadelphia. 좋았어. 제가 한국도 좋았어요. 진짜 발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마다. 그래요? 네. 미국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불어 얘기하니? 자, 9944님, 최명규 원장님이 봉도사님보다 더 좋아지려고 합니다. 두 분의 뇌생남 대결 재밌어요. 이분의 심리 상태는 뭘까요? 둘을 경쟁시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저거는 약간 질환적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제가 아마 두 번이나 세 번까지는 봉도사님보다 좋아질 수 있겠지만 더 나오면은 지겨워지면서 봉도사님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똑똑하신데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자, 3882님, 김준일 기자님도 이제 복라인 합류하시는 건가요? 새털처럼 가벼운 목소리. 이게 칭찬이야, 욕이야. 자주 들으니까 반갑고 좋아요. 인사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가족과 직장 동료를 빼놓고는 제일 최근에 자주 만나는 분이 지금 정봉주. 그럼요. 복라인은 이제 합류한 거예요. 좀 합류한 걸로, 합류로 좀 시켜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뭐 봉투가 오나 안 오나 그걸 좀 보고 우리도 검사처럼 좀 살아야지. 자, 그런데 시간이 없긴 한데 거울방 심리.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거울을 뒀잖아요, 사면에. 그 심리 분석 좀 해줘요. 네. 최 원장님한테 전하고 싶었어, 진짜 나는 이 얘기. 네, 이제 몇 가지가 섞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빨리 할게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핵심만 짚어주면 되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가 현재 완벽한 모습인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놓는 심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완벽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모든 걸 이룰 수 있어 그런 심리가 있고요. 마지막은 거울 외에 다른 거를 놓을 호기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보통 우리는 호기심이 안 많았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기보다는 거울로 그냥 채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가 보면은 책장이 이렇게 쌓여서 거울을 갖다 맞게 될 거고요. 혹은 그림도 걸게 될 거고요. 이것저것 하게 되는 건데 반대로 그냥 거울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이건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라고 정의하는 좋은 단어가 있는지.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벽을 갖다 다른 거로 채우고 싶은 욕망이 강하진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건 아닐까요? 거울 밖의 세상을 보고 싶지 않은. 뭐를 봐도 자기 자신만 보이고 나만 보고 거울 밖의 세상은 일체 보고 싶지 않은 자기 폐쇄성. 그건 이제 제가 그거를 딱 뭐라고 정의하게 되면 진단이 돼서 떠오르는 말은 있지만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진단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진료비 따로 안 받을 테니까. 그래도요.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예리하신 지적이었고요. 예리하신 지적이 시적이셨어요. 아름다운 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잠깐 오래된 영화인데요. 오선 웰스 영화 보면은 거울방이 완전히 깨지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울이 있고 이 거울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느 게 범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거울 그거 자체가 범인의 심리를 갖다 대변하게 된 영화가 있거든요. 그 장면이 딱 떠올랐었어요. 섬찟하게. 굉장히 묘사 잘해주셨어요. 그랬어요. 김준일 기자님.
바깥 좀 하세요. 뭔지 얘기 좀 하세요. 아니, 오늘은 거의 전문가들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아니, 그래도 팩트 체크 해줘야죠. 예. 거울을 왜 걸었대요?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거는. 네, 그건 뭐 확인은 안 됐는데 예. 운동이 원인인 것으로 일단은 뭐 알려졌는데 지하에 또 운동실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건 제가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운동실이 있어요. 지하가. 예. 그리고 그 방이 운동방, 요가는 몰라도 운동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좁아요. 예. 야, 근데 좁은 방에 거울을 해놓는다? 한밤중에 거울을 보면 무서워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인데. 근데 좁은 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꼼짝도 안 하고 본인을 갖다 통제해서 요가나 특정 동작을 갖다 유지하기엔 좋을 수도 있고요. 예. 폐쇄성이 일종에서 안심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거울은 그 폐쇄성을 일면 보상해주는 역할을 줄 수가 있어요. 튀어있는 느낌을 제가 주니까. 오늘 잘 지적했네요. 네. 폐쇄성을 보상하는 자기 자신만 보고 있다. 네. 자기 지지하는 분들. 지지하는 분들도 당연히 신청했겠죠. 그랬겠네요. 네. 근데 그 지지하는 분들이 좀 이번 재판에서 좀 재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반대하고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이제 품위가 망가지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이. 네, 전 대통령. 이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습관이 무서워서 예. 그래요. 오로지 습관 때문이었지. 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습관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로지 습관. 그렇죠. 그놈의 습관 때문에 네. 저의 습관을 탄핵시키겠습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예, 이게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 헌재 때는 예. 인터넷으로 이거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거의 2만 명 정도 19,000여 명이 이제 그 신청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796대 1이라는 높은 게 나왔는데요. 이제 직접 가서 이번에 해야 되거든요. 예. 법원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순실 씨 이제 재판을 받을 때 2.66대 1이었어요. 3대 1이 안 됐습니다. 현장에서 했을 때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높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뭐 700대 1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저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진행 중이라서 수십 대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수십 대 1 정도. 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최 원장님은 이미 스캔 끝났어요. 그러게요. 김준일 기자에 대해서. 예. 저한테는 저도 스캔 끝났는데 얘기 안 해줘요.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다음 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오늘 방청권 공개 추첨이 있었죠. 지금 이 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 법정 방청권 추첨 응모 중입니다. 예,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현재. 역시 팩트체크입니다. 예. 참고로 지난 탄핵 심판 때 현재 예. 방청권 신청 경쟁률은 796대 1.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의식을 한번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실 거예요? 이제 여기 여론조사를 안 해서 그런데요. 그분들을 상대로. 예. 그분 중에 일정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일 테고요. 예. 그분의 일정 부분은 굉장히 반대 입장에 놓일 거여서 그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지지하는 쪽보다는 재판 자체를 통해서 이제 촛불을 갖다 이 촛불 혁명을 이루어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확인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예. 일부는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독립적인 부분은 이제 심리적 거리감을 뜻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독방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방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본인의 생활 습관이 이전부터 있어서 이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생활 습관이 독서하고 운동이었으면은 독방에 있을 만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본인의 생활 습관이 쇼핑이에요. 그럼 독방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지요. 최순실.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떤 분이 만약에 본인의 최고의 낙은 여행이에요. 그거는 수감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주로 만약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독립적이고 본인이 책을 읽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괜찮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는 독방에 있다 그러면 혼자 있어서 힘들겠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나 어떤 분한테는 사실 수감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다른 사람이랑 섞여져 있는 게 제일 힘든 사람도 있어요. 성직자 특히 스님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네. 또 그런 이유가 교도소에 있게 되면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절도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 반복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뵈면은 조금 약간 산만하세요. 행동도 많고. 약간 시끄러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랑 영 어울리지 못하는데 그런 분이 대다수인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확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게 질서정연한 걸 좋아하는 분한테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안 살아보고 저렇게 잘하실까? 정치인들의 행보에는 늘 이목이 따라다니죠. 수감 상태. 사람들 제일 재밌어 하는 게요. 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불구경하고, 그 다음에 제일 재밌어 하는 얘기가 감옥 얘기예요. 벌써 목소리가 은은하시잖아요. 자,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고로 이재용 제가 보기에는 보통 재벌들이 감옥을 독방 잘 못 사는데 이재용 이분은 평상시에도 이렇게 혼자 활동을 잘하잖아요. 누가 비서진들이 가방 들어 좀 놔두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커피 타오면 제가 타오겠습니다. 근데 이재용 독서 운동으로 아주 모범적인 수강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조윤선 한번 보도가 나왔었죠. 5분마다 시간을 물어본다고. 예. 강박증이 온 거죠. 이제 그거는 이따 말씀해 주시고. 김기춘 두 분은 넉일은 자포자기형이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사실상 옥중투쟁을 하고 있다. 요거만 봐도 심리가 딱 보이죠. 네, 전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렇게 한 줄 보고 한 줄 통신을 보고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신범에 가까운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러니까. 근데 왜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눈빛을 피할까 저렇게. 요거 좀 해석을 해 주시죠. 저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독립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독방 1.5평짜리 1.09평짜리 독방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 독방이 사실은 VIP 방이에요. 감옥에서는. 그렇죠. 예. 보통 조폭 단체방. 출신들, 조폭 예. 두목 출신들은 다 독방을 원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감옥은 여러 가지 처벌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이제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못하는 것도 처벌의 의미지만 또 다른 처벌의 의미는 프라이버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생활이 없어지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상호 의존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적어도 최소한도 하루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만은 본인만이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게 되는 어떤 본능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을 수감 생활을 완전히 깨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방에 있으면서 내가 마음대로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감옥 안에서는 최적의 생활이 되는 거죠. 독방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면은 한마디가 없으면. 혹시 징역을 사러 본 거 아닐까? 그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전과 조에서 뛰어오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감옥 가고 싶으세요? 없는 거를 만들 수 없잖아요. 아니 전과 조에서 나 전과 없으면 이게 뛰어오면 되는데 좀 수상한데?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예, 구치소와 교도소 몰라요 사람들이. 예, 다르죠 조금. 예.